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이번 학기부터는 여러분과 문학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는 등교를 매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첫 개학부터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각자 위생을 잘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선생님이 문학을 일주일에 2번 들어가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2번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총 일주일에 4번을 배우게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다시 이 학기를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평가의 구체적인 비율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횟수라고 봤을 때 지필평가가 2번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수행평가는 3 영역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다른 선생님이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포트폴리오 학습지 모으는 걸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자세하고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너무 궁금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할 문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인간의 체험과 글씨 이게 좀 굵은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인간이 체험하거나 꼭 체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체험이나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과목의 교육 과정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가치는 또 무엇인지, 한국 문학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격과 역사에 대해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그 다음 재구성이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심미적, 성찰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문학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이지? 그 다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이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차례와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성취 기준을 볼게요. 자, 성취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성해야 한다. 즉,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는 이 성취 기준이 학습 목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취 기준은 이 단원에서 이러한 학습 목표로 구현되어서 결국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겠구나 미리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의 차례를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문학의 본질과 구조라는 큰 대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3단원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이라는 단원. 다음 4단원에는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5단원에는 문학에 관한 태도. 이렇게 총 5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4번 보는 만큼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거 만들다가 실수를 했는데요. 요 부분 보여줄게요. 요 부분은 중복이 됐어요. 뒤에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이게 지워져서 갈 겁니다. 그 부분은 지워서 갈 테니 여러분들은 학습지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학의 본질과 구조라는 첫 번째 단원에서는 문학의 특성과 기능,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에 대해서 배운대요. 이게 무엇이냐? 자, 일단 문학의 특성과 기능에 따르면요. 여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은요, 여러분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취 기준 숫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대요. 성찰적으로 깨닫게 하고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게 한다는 특성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학작품은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주제라든지 소재라든지 볼 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거는 수미상관이네 아니면 이거는 후렴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형식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유기적인 구조를 이룬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으로 가볼게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나도 창작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원에서의 중단원은 문학작품에 어떤 맥락이 있지 그 맥락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학작품의 맥락과 수용 단원이 있고요. 다음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미술, 음악, 이런 예술 여러 과학, 인접 분야와 매체를 다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단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얘들아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올바로 이 문학 과목을 성취했다, 배웠다, 학습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문학을 재구성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원을 배울 건데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문학작품의 맥락과 수용이라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성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작품의 맥락에는 얘들아 일단은 그 글을 쓴 작가가 있겠죠. 작가적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맥락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들아, 우리는 작품을 볼 때요. 이 시를 쓴 이 작가, 그런데 이 작가가 다른 시를 썼을 땐 어떨까 하면서 두 작품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작가긴 한데 주제가 비슷한 두 작품 또는 세 작품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아예 주제가 반대인 경우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 맥락, 이러한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용할 때도요. 물론 등장인물을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이 생각은 너무 아니지 않나? 라고 현재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내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접 분야와 매체라는 단원에서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는 것. 그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 뭐 애니메이션으로 소설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재구성과 창작,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나만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창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분은요. 한국 문학이 뭐지? 한국 문학의 성격은 뭐지? 한국 문학이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전부터 굉장히 문학적으로 발달한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만의 전통과 특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양반이라는 계층이 있는 계급사회, 계층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평민, 서민 이런 그 평범한 민중들이 양반을 꼬집고 비판하고 희화화하고 해악하고 풍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국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자, 비슷한 건데요. 한국 문학이랑 외국 문학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렇지 우리는 인간을 소중하게 다뤄야지,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지 라는 보편적인 그런 주제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다른 나라,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고요. 결국 우리 위상은 지역문학,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 현대적 문학 다양한 양태로 보면서 발전상을 탐구해보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단원 3개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은 여기까지 배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대단원 4와 5단원은 이제 다른 선생님과 함께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이것도 한번 보기는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고1 여러분들 작년에 서정갈래 대표적으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작품 배웠고요. 서사갈래 유능길 9켤레로 남은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극갈래 기억나죠? 이강백 결혼, 교수를 갈래는 기루야 빈통의 물 아니고 반통의 물이라는 교수를 갈래를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봐서 각 갈래별로 3-4작품씩 볼 예정일 겁니다. 자, 요거는 성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쉽죠. 갈래별 전개와 서정갈래는 예전에 향가부터 시작해서 그때 고대 가요가 먼저 일어나고 향가, 시조, 가사 이런 식으로 흐르구나. 이런 식으로 갈래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갈래별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이해해서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겁니다. 자, 마지막 4단원인데요. 태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성찰, 그 다음에 타자 이해, 다른 사람들 이해해서 결국 상호소통, 공동체 문화 발전까지 가서 우린 이렇게 문학을 생활화하자라는 내용이 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할 사항 1학기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부장이 원격주에는 출석 확인해주고 등교주에는 학습지 배부해주는 거 잊지 않았고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으로 파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수행평가 한 10% 정도 항상 포트폴리오를 했잖아요. 전체 성적의 10%를 반영하는 거 여러분들 저번 학기랑 다를 바 없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파일이 없으면 감점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 채점 기준, 평가 기준에 이 부분 항목을 넣을 예정이므로 여러분들은 파일을 꼭 준비하세요. 종이 너덜너덜 들고 다니지 말고 파일 하나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가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부득이한 이유 제외하고 지각 결석하지 맙시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원격주에 그 교시 내에 안 올리면 무단 결과한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리 공지합니다. 자, 부득이한 이유 제외하고 그 교시 내, 그 시간 내에 찍어 올리지 않으면 무단 결과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 등교 주에는 종치면 당연히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리에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교과서와 학습지를 잘 관리합시다. 원래 이제 지난 학기까지 선생님은 거의 학습지로만 수업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작품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보충 및 심화 내용은 학습지, 포트폴리오를 모으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만드는 거 안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정성을 계속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성을 기억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모아서 소중히 관리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서로 삼갑시다. 함께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우리 2학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질문하고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는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행평가 준비를 착실히 합시다. 사실 선생님이 평가 기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앞에 나와서 지난 학기에 발표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대견하기도 해서 한 친구들은 다 만점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이 수행평가 비율도 조금 더 높이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채점 기준에 따라서 좀 제대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죠. 다 잘한다면 모두가 만점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선생님 또한 그것을 원한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합시다.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내신이라고 해봤자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1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해서 윈윈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이 차례별로 순차적으로 꼭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두고 그리고 작품을 당연히 더 들고 옵니다. 좋은 작품 있으면 더 들고 오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우리 함께 이번 학기 드디어 문학이라는 과목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카톡방에 이 부분도 적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